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오늘은 한 주 시황을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에 대해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 11화 텐센트 영상의 내용을 조금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짧게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는 에픽게임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메타버스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이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팅 게임인 포트나이트는 전세계 10대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현재 전세계 3억 5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했다고 하죠. 또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소위 크로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하죠. 크로스플레이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과 팀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PC, 핸드폰,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등 기기와 상관없이 크로스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각광을 받았죠. 또한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있어 가수의 콘서트가 가상으로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열리기도 했죠. 에픽게임즈는 작년 8월에 20조 원 정도의 가치평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4.6조 원의 시가총액인 걸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소니를 포함한 약 1조 원의 가량의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는 30조 원에 이르렀죠. 엄청난 기업의 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참고로 상장이 안 된 비상장 회사입니다. 따라서 추가 투자를 받을 때 사모펀드, 대기업 또는 벤처캐피탈, 소위 VC라는 곳을 통해서 받는데 이때 투자를 받을 때 기업의 가치를 산정받게 됩니다. 에픽게임즈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게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집에 머무르면서 게임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다고 하죠. 그 소비의 규모가 190조 원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이며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에픽게임즈의 지분평가 이익을 향유할 예정이죠. 우리의 텐센트 투자가 유효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께서 텐센트 편을 많이 안 봐주셔서 제가 조금 서운했습니다. 텐센트 편을 안 보신 분들이 텐센트 투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텐센트는 참 좋은 주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200고지에 석 달 만에 다시 다다랐습니다. 이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죠. 연초 달아올랐던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조정을 겪었죠. 시장에서는 이를 건전한 조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코스피가 30% 넘게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쉬는 구간이 필요했다고 하죠. 그리고 코스피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3,300에서 3,500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은 앞으로 시장의 위험을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 미중 갈등,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축소에 대한 언급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매일 읽고 있는데요. 매일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으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리서치 센터들은 유망 섹터 주식으로는 기존의 성장 주도주이면서 슈퍼 사이클이 예상되는 반도체 분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꼽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었고요. IT 분야의 대표주인 카카오, 네이버 등도 거론이 됐습니다. 4월은 실적 장세가 펼쳐질 예정이고 실적이 좋은 기업 위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컨센서스가 기대치가 높아서 조금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빠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는 해야겠습니다. 요즘 코인, 즉 가상화폐가 정말 핫 이슈죠. 코인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코인이 뭔지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밸류마인의 생각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코인을 설명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 없이
여러 사용자들이 거래한 거래 내역을 사용자 자신들이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누구 한 명이 해킹을 당해 해커가 돈을 빼가려고 거래 내역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거래 내역을 수정하려면 여러 사용자들이 각각 저장한 내용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 모두를 해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론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이러한 점 때문에 블록체인은 매우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인 간 코인 거래를 하지 않고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또한 코인 거래자를 찾지 않아도 되니 거래의 편의성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거래 비용을 감안한다고 해도 말이죠. 문제는 만약 코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앞서 말씀드린 블록체인의 보안상의 모든 장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코인 거래소도 일종의 중앙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중한 돈이 보상받지도 못하고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앞으로 코인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거래소의 역할을 다시 은행이나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미 중국 등에서 코인을 연구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가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채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굴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코인의 가치는 기존의 화폐와 마찬가지로 믿음입니다. 실물 연계 코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워낙 코인이 태동한 지 얼마 안 되어 계속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근본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다른 자산들은 가치를 각자 어떤 방법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식을 예로 들면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치 평가해서 가치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달러와 같은 기존의 화폐는 미국이라는 최고의 투명성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화폐이고 전 세계가 거래 화폐로 공인하고 있고 이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코인도 화폐이지만 이를 공인해주는 주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들 스스로이기 때문에 오직 그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믿음은 최근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등의 화폐로서의 기능이 늘어날 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이 살아남으려면 지금처럼 급등, 급락의 상황이 반복되어 변동성이 너무 큰 것보다는 일정한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유지가 되어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실적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투기 세력이나 코인에 대한 뉴스 하나로 코인 가격이 폭등, 폭락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지만 현재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블록체인의 익명성 때문에 돈 세탁, 범죄 등 매우 나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이 점은 참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치가 믿음이다 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차트 분석에 의거해서 코인 매매를 하는데요. 차트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코인을 많이 가진 초창기 투자자들이 당연히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대량 매도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량 매도가 나오면 차트 분석의 의미가 없어지죠. 이러한 상황일 때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위 나보다 더 늦게 해당 코인을 더 높게 사는 바보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또한 코인은 상장 폐지가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코인이 상장할 때 큰 이득을 얻고자 최대한 빠르게 사려는 사람을 노리는 세력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코인을 투자하여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도 크게 작용하죠. 코인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인 돈 복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트레이더도 운이 없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해주기도 하고 이익이 자본금으로 쌓여 주주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돈을 벌지도 않고 오로지 믿음만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받쳐주는 기초자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옵션도 들어보셨죠? 그 위험하다는 옵션도 주식이라는 기초자산이 있습니다. 웬만한 금융상품에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품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하시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 미만으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